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이사모치과 김효겸입니다. 임플란트 원스텝 모델리스 보철을 위한 스캔 바디의 필요 충분이라는 제목으로 데놀 수요 세미나에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데놀 수요 세미나라는 좋은 무대에 서게 되어 영광이고, 추천해주신 디지털 치의학회 그리고 저에게 디지털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게 알려주신 K마클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하게 될 내용을 아낌없이 알려주시고 발표 자료 준비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 박시찬 원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구강 스캐너, 3D 프린터, 오축 밀링기, 모델 스캐너, 페이셜 스캐너와 같은 장비들을 갖추고 원내에서 디지털 기공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내 기공실을 운영하면서 디지털을 하면서 느낀 좋은 점은, 이전에 진료실에만 있을 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명확하지 않아서 답답한 점이 많았었는데, 그런 일이 점점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내가 마음을 먹고 시간만 낼 수 있다면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추적을 하는 것이 디지털에서는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모든 데이터 중간 과정이 흔적처럼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디지털의 장점을 다른 원장님들과 많이 공유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디지털을 받아들이기는 러닝커브와 비용이라는 진입 장벽 때문인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임플란트 스캔 바디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델리스 보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에서 발생하는 에러 컨트롤이 필수적입니다. 스캔 단계에서의 에러, 정압 단계에서의 에러, 디자인상의 에러, 캠, 그리고 가공 단계에서 에러, 즉 수많은 요인들의 합이 모델리스 보철의 실패를 만들어냅니다만, 임상에서 보면 보통 이 중 스캐너의 정확도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철 제작 과정의 각 단계별 에러의 요인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스캔 바디의 정압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어떠한 스캔 바디를 선택해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라이브러리와 스캔의 정압도가 좋지 않은 경우에 이것을 수정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발표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델리스 보철이라 하면 말 그대로 모델 없이 디지털 스캐너를 통해 얻은 스캔만으로 어벗 그리고 상부 보철까지 제작해서 바로 구강 내에서 세팅하는 것입니다. 보여드리는 케이스는 20번대 4유닛 멀티플 보철물을 모델리스로 바로 세팅하는 영상입니다. 커스텀 어벗은 CNC 밀링이 아니고 환복 밀링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디지털 스캔만으로 모델 없이, 더블 스캔도 없이 4유닛 브릿지 보철물을 하고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CNC 밀링도 아니고 밀링할 때 축 틀어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복 밀링으로도 모델리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장비 회사 측에서 그걸 다 세팅해서 만들어주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델리스 보철 세부적인 개개 스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에 직접 필요한 보정 작업과 테스트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 같고, 이러한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 또한 디지털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모델리스 보철 영상입니다. 적합도나 세팅감이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델리스 보철의 목표는 브릿지뿐 아니라 편측 롱 스팬 브릿지, 그리고 오론 X와 같은 풀아치 원피스 보철물을 모델리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디지털 잘하는 원장님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스캔 바디란 임플란트 보철물 제작 과정에서 디지털 인상 체득을 위한 부품입니다. 기존의 실리콘 인상과는 달리 3D 구강 스캐너를 사용하고 정밀하고 편안하게 치아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캔 바디의 역할은 임플란트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위치 정보라는 것은 크게 깊이, 메지오 디스탈, 버코링구알 위치, 그리고 앵귤레이션으로 결정이 됩니다. 정확한 깊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못한다면 커스텀 어벗 같은 경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서브 진지바 마진이 된다든지 수프라가 될 수도 있고, 보철물 또한 교합이 높거나 낮아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메지오 디스탈 차이가 있다면 인접면 컨택이 한쪽은 헐렁하고 한쪽은 타이트해진다든지 할 수 있을 것이고, 버코링구얼 차이가 있다면 조기 접촉이나 교합 간섭의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앵귤레이션 같은 경우 이머전스 프로파일 같이 심미적인 부분이나 기능적으로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각도 정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인상은 실리콘 인상 체득의 불편함,
구토 반사나 압박감 등이 없어 편안하고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코드 패킹, 실리콘 임프레션, 모델 제작, 핀과 다이 작업, 왁스업 등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보철 스텝을 3D 스캔이라는 하나의 과정만으로 바로 보철물 디자인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아날로그 방법의 여러 가지 스텝 과정에서 인간이 직접 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오류들을 최소화하고 정밀한 치료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모델을 만들고 다듬고 임프레션을 택배로 보내서 그걸 또 받고 이런 불필요한 과정 없이 이제는 스캔 자료만 받으면 바로 디자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 전달에서 제작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 전반적인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디지털 임프레션으로 단순한 싱글 임플란트 보철뿐 아니라 브릿지, 오론엑스와 같은 보철물이나 메탈 바와 상부에 지르코니아가 올라간 보철 등 다양한 종류의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스캔 바디마다 각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스캔 바디를 CAD 도면처럼 디지털 형상화한 것으로 실제 제작된 스캔 바디가 아닌 디지털 세상 속에 있는 스캔 바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디지털 임프레션에서 체득한 스캔 바디 위치에 정합시켜 왼쪽 아래와 같이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스캔상의 스캔 바디 위치에 붙고 나면 오른쪽처럼 임플란트 픽스처 위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스캔 바디의 종류는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합니다. 소재는 피크와 메탈, 그리고 두 가지가 결합된 것, 세 가지 종류가 있고 또 스캔 바디의 형태, 즉 디자인, 지오메트리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초창기에는 피크 소재로 스캔 바디가 많이 출시되었었는데 이유는 당시에 메탈을 스캔할 수 있는 스캐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크는 금속과 달리 스캔이 잘 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물성이 단단하지 않아 몇 번 사용하고 나면 커넥션 부위에 변형이 쉽게 오고 환자분이 깨물기만 해도 바로 자국이 남으면서 변형이 되는 경우를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것이 하부 커넥션 부위는 메탈, 상부는 피크로 컨비네이션 된 스캔 바디입니다. 디자인과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 sul자가 다를 때 쉽게 잡고 위치시킬 수 있게, 그리고 제거할 수 있게, 그리고 안정적인 핏이 나와야 하고 제조사 임플란트 시스템별로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상부 정합을 위한 지오메트리는 구 모양, 실린더, 콘, D컷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요. 내구성 같은 경우 피크 소재는 변형의 가능성이 있어서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에 반해 메탈은 리유저블 합니다. 더 좋은 정합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피크 소재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제조사에서는 메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보철물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첫째로 스캔 바디와 픽스처 간 체결이 얼마나 정확한지, 두 번째는 스캔 바디 가공, 즉 제조사에서 스캔 바디 제작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세 번째는 스캔 바디를 스캔할 때 정확하게 스캔을 하는지, 네 번째는 스캔 바디 얼라인, 즉 얼마나 정확하게 정합되는지가 되겠습니다. 스캔 바디와 픽스처 간 체결이 덜 되면 디자인할 때 나타나는 픽스처의 위치는 실제 위치보다 위에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보철물의 높이는 짧게, 낮아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스캔 바디와 픽스처 간의 체결은 직접적으로 바로 보철물 높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스캔 바디를 체결한 후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PA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때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플랫폼 위치나 스크류가 아니라 커넥션 부위입니다. 좌측과 같이 픽스처 내부 커넥션 부위와 스캔 바디 커넥션 사이에 빈틈이 보인다면 체결이 덜 된 것입니다. 오른쪽과 같이 커넥션 부위가 빈틈없이 꽉 차 있다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어서 디지털 스캔을 진행하게 됩니다. 국내 대부분의 임플란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인터널 11도 테이퍼 타입에 사용되는 스캔 바디 중에 플랫폼보다 상부 부위까지 테이퍼한 구조가 그대로 쭉 이어지는 디자인의 경우 스캔 바디 체결 토크에 따라서 싱킹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타입은 10N, 20N, 30N 점점 더 세게 조이다 보면 조금씩 더 들어가게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체결하는 사람에 따라서 토크가 달라지면서 높이 차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보철물의 교합에 에러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진과 같이 플랫폼 부위에 버트로 스톱 부위가 있는 디자인의 스캔 바디라면 싱킹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균일한 스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 CNC 가공 회사에서 판매하는 스캔 바디 제품입니다. 방금 얘기 드린 픽스처 플랫폼 안착 타입으로 싱크다운 없이 정확한 픽스처 식립 위치 데이터 획득, 하나의 스캔 바디로 국내 11도 테이퍼 인터널 서브머지드 레귤러 픽스처에서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디지털이 다소 편리해지게 됩니다. 다음은 스캔 바디 가공의 정확성입니다. 스캔 바디 또한 일종의 어버트먼트로 커넥션 부위와 헥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구조물로 CNC 밀링 방식으로 생산이 됩니다. 위 사진은 제가 견학 목적으로 방문했었던 CNC 밀링 공장입니다. 강한 금속을 가공을 하는데 우측과 같이 히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절사규를 뿌려서 밀링을 합니다. CNC 밀링의 정확성은 제너럴하게는 0.01mm에서 0.03mm, 즉 10마이크론에서 30마이크론, 재현성의 범위는 0.003mm에서 0.01mm, 즉 3마이크론에서 10마이크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조사마다 툴 관리, 칼리브레이션 주기에 따라서 편차가 충분히 발생 가능합니다. 즉, 제조사의 품질 관리 철학과 지침에 따라서 같은 스캔 바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직경이나 높이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모 픽스처 회사의 픽스처와 스캔 바디를 일정한 토크로 체결시켜 버니어 캘리퍼스로 길이를 측정한 것입니다. 픽스처는 같은 것을 재사용하고 스캔 바디는 동일한 제품 3개를 꺼내서 체결을 해보았는데 길이가 다 달랐습니다. 분명히 라이브러리 상에서 스캔 바디의 길이는 하나의 고정된 값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처럼 차이가 실제로는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공 생산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확성, 어큐러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루니스, 즉 얼마나 참값에 가까운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프리시전, 즉 얼마나 재현성 있게 균일한 결과값이 반복해서 나오는지를 의미합니다. 스캔 바디 가공의 정확성 중에서 트루니스가 좋지 않은 것은 라이브러리 수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낮은 프리시전, 즉 제품마다 높이가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고 그 정도가 심하다면 그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트루니스와 프리시전을 갖고 있는 스캔 바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모델리스 보철하기 좋은 것이 당연하고, 적어도 최소한 프리시전이 좋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NC 밀링의 정확도가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곡면 가공을 정확하게 가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CNC 밀링에서도 곡면 가공을 위해 쓰는 특별한 툴들과 스트라티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면 가공의 정확도에는 한계가 있고 고안한 CAD 디자인상의 곡면과 실제 생산된 제품 간에도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평평하거나 실린더 타입의 구조가 아닌 복잡한 곡면 구조가 많을수록 스캔 바디 가공이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영상은 치과용 선반 가공은 아니지만 CNC 밀링으로 곡면을 가공하는 영상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CNC 밀링 검색해 보시면 생각보다 다양한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 되게 멋있기도 하고 밀링멍, 나도 모르게 밀멍을 하고 있게 되기도 합니다. 스캔 바디의 정확성, 첫 번째 요인은 어떤 인트라오랄 스캐너를 사용했는지입니다. 이 자료는 스캔 바디 스캔한 것은 아니고 프라치 구강 스캔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결과를 보시면 메디트가 트리오스보다 더 잘 나온다는 점도 약간 의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논문에 따라서도 구강 스캐너 정확도 결과가 약간씩은 다릅니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 현재 기준 트리오스와 프라임 스캐너 정도면 대부분의 롱스팬 모델리스 보철에서 정확도 문제는 없을 정도로 정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머티리얼의 종류에 따라서도 정확도에 영향을 줍니다. 소재가 스캔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첫째, 구강 스캐너의 원리 자체가 빛을 발생시켜 반사되어 돌아온 빛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아무래도 메탈보다는 피크 소재가 반사가 더 잘 되고 스캔되는 포인트 숫자 크기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메탈에 샌드블라스팅 처리를 하더라도 피크만큼은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커넥션은 메탈, 상부는 피크를 사용하게 되면 얼핏 생각했을 때는 커넥션 부위의 물성과 스캔성 둘 다 잡은 것처럼 보였으나 이 타입의 스캔 바디는 두 컴포넌트의 결합이 정확하게 되면 괜찮을 텐데 결합 단계에서 마이크로스코픽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되어 정확도에 문제가 제기되었고 현재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스캐너의 성능이 예전보다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금속을 충분히 스캔할 수가 있고 스캔 정확도 개선을 위해 스캔 바디 표면에도 샌드블라스트 처리나 코팅 처리를 해서 빛이 잘 반사되게 개선되었습니다. 설령 스캔이 잘 안 되는 경우라도 스프레이를 뿌리고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강도적인 측면이나 변형이 없어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는 메탈 스캔 바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피크 소재 스캔 바디는 지금 보기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내용은 스캔 바디 간 거리가 짧을수록 그리고 스캔 바디가 진지바 상부로 노출된 높이가 높은 경우 스캔 정확도가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에 계셨던 선생님, 지금은 나가셨지만 스캔을 이렇게 해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진지바 위로 노출된 스캔 바디의 높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44번 부위 같은 경우 D컷 바로 옆 상부 플레인과 만난 부분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스캔 데이터를 얻지 못해 찌그러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은 이미 가셨는데 스캔을 뒤늦게 확인해서 이런 경우를 만나면 종종 굉장히 난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스캔 바디 정합 단계에서 잘 스캔이 되었다고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신뢰할 수 있는 영역만을 선택을 해서 3점 정합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냥 원래 평평하게 있어야 하는 면이 찌그러지지 않은 가상의 평면을 생각하면서 일치하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스캔 결과가 아쉬운데 환자분은 이미 가셨다. 그러면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영역을 직접 선택해서 정합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위기들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간단해 보이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해보면 꽤나 러닝 커브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3쉐입에서 아무리 해봐도 정합이 잘 안 되었던 경우는 고민 스펙트와 같은 외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정합을 하면 정말 대부분 좋은 정합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스캔 바디 스캔 정확도에 숫자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스캔할 때 스캐너 화면상으로는 스캔이 잘 된 걸로 나왔던 것도 STL 파일로 보내고 나서 확인해보면 위 사진처럼 찌그러져 있거나 구멍이 나 있거나 메쉬 오류가 생기는 일들이 생각보다는 빈번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핵심 스캔 부위는 꼭 시간을 들여서 충분한 데이터를 누적시키는 것을 직원 선생님들께 반복된 교육을 통해서 잘 학습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케이스는 그래도 D컷 부위는 잘 나왔었는데 이 스캔은 D컷 부분 한복판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저희 병원 선생님들은 스캔을 굉장히 잘 하십니다. 하지만 그동안 있었던 셀 수 없이 많은 스캔들 중에서 정말 간혹 정말 급해서 스캔을 순식간에 한 그런 경우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정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D컷 같은 부위가 뭉개졌다. 이러면 다음과 같은 방법도 있습니다. 메쉬믹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스캔 데이터를 리페어할 수 있습니다. 찌그러진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를 제외한 신뢰성 있는 부분만 셀렉션을 하고 핏 프리머티브 스퀘어 기능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선택한 영역과 가장 가까운 평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이즈와 각도만 대략 조정해서 맞춰줍니다. 이 평면 오브젝트 옆에 자석 버튼을 클릭을 하고 스커프트 툴에서 어트랙트 기능을 선택, 찌그러진 부분을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방금 만든 평면으로 자석처럼 달라붙어 깨끗한 면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창의력과 실현시킬 수 있는 툴만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디지털의 장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구강 스캔할 때 지은 스캔을 먼저 해야 할지 스캔바디 스캔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평평하고 복잡성이 없어 단순한 형태의 무치악 부위를 길게 스캔해보면 가면서 위치를 자꾸 잃어버리고 스캔이 잘 되지 않는 현상을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겨우 스캔을 마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캔 파일을 확인해보면 스캔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스캔 바디가 스캔의 복잡성을 부여해주는 구조물의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스캔 결과에도 좋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병원에서는 스캔 바디를 끼고 스캔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지은 스캔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부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2부 강의에서 이어지겠습니다.